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움직였고 종가상으로 4.97 상승을 잘 했습니다. 자, 다들 아시다시피 그 인도량 발표가 그 많은 영향을 미쳤죠. 자, 인도량 발표에 대해서 자, 2분기 인도량 우려했던 것보다 낫다. 예. 자, 인도량 발표가 그러니까 컨센서스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인도량은 38만 4천 대로 집계가 됐고요. 어, 전년 동기 대비에 비해서는 이제 13.5% 감소한 것이지만 월가 애널리스트의 전망치 38만 6천 대는 거의 부합되는 규모다.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애널리스트들의 이 컨센서스는 어, 보통 어떨 때는 이렇게 낮게 이렇게 전망을 할 때가 있고,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보통 한 요 정도에서 나오겠지. 근데 애널리스트들은 여기로 위쪽으로 전망을 하고 있네. 이럴 때가 있었죠. 예.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좀 이렇게 약간 베어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38만 대, 35만 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사람들 또 뭐 보통 이제 다른 분들은 그러면 이 중간쯤 뭐 한 37만 대 혹은 36만 뭐 7천 대, 8천 대 뭐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위쪽으로 이 월가의 컨센서스 야 저거 좀 너무 높게 잡은 거 아니야? 아우 저걸 어떻게 넘어서지?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의 부합되는 38만 4천 대가 나오게 된 거죠. 오 인도 잘했네. 그래갖고 요 어이구 이렇게 떨어지면 큰일 나는데 하는 것보다 훨씬 좀 잘 나온 거죠. 예. 제가 방송에서 저가 한 30, 그러니까 이 중간쯤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좀 낮게 평가하는 사람들과 이 월가 좀, 좀 많이 올려놨는데, 이 중간쯤 나올 것 같다 했는데, 이 중간보다 위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뭐, 그래도 아주 뭐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뭐 서프라이즈까지는 아니지만, 괜찮은 그쪽에 이제 부합이 됐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이 상황을 이제 주식 공부 삼아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주식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막 전망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해요. 전망도 하고 예상도 하고 뭐 실망도 하고 흥분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에 이제 반영이 되는데, 자 실예로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자 어제 나타났던 이제 현상인데, 어, 프리마켓에서는 처음에는 좀 기대감이 생겨서 이렇게 좀 올라갔어요. 갭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쭉 해서 여기서부터는 갭이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맞아 오늘 저녁 10시에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한 5시죠. 예, 뭐 좋을 것 같은데 하면서 뭐 트럼프하고 싸움도 이제 봉합이 좀 됐다는데 하면서 이제 인도량 발표도 좀 기대해 볼까 하고 이제 간 거죠. 이렇게 7시 가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맞아 오늘 저녁에 10시에 인도량 발표가 있었지. 예. 아이고 인도량 잘못 나올 이제 요즘 뭐 다 인도량이 좀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게 떨어졌어요. 이렇게 갭이 다 매겨지면서 아이고 이 이하로 떨어지면 큰일 나는데 왜 큰일 나느냐 이 상황이잖아요. 이 인도량 발표 직전에 여기서 지금 팽팽했단 말이에요. 요거 아래로 떨어지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어제는 정말
좀 상당히 주가가 생과 사의 이 갈림길이었어요. 왜냐, 이 십자봉이 나오고 나서 이 양봉이 나온 거와 여기서 음봉이 나오게 되면 인도량 발표가 안 좋았다. 정말 한 35만 대 정도 나왔다. 이렇게 됐을 때 이 저점 이쪽이 깨지는 상황이 약간 위협이 받는단 말이죠. 좀 더 안 좋았다 하면은 이게 깨질 수가 있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쪽으로 250 쪽으로 이게 나락으로 떨어진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십자봉이 나타나게 되면 주가는 정말 간당간당합니다. 여기도 그랬습니다. 여기도 만약에 이렇게 떨어졌다면 어우 이렇게 돼.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지점에서 양봉이 나타나는 거와 음봉이 나타나는 것은 상당한 그 어떤 변곡점이란 말이죠. 중요하단 말이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랬는데 이제 인도량 발표가 나와서 이제 컨센서스에 거의 이제 부합되는 정도로 막 38만 대 넘게 나오니까 와 하면서 이렇게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쫙 급등을 한 거죠. 예, 한 번에 막 거의 막 6% 가까이 막 급등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부터 이 엄청나게 강력한 매도가 이게 왜 나왔을까 하는 겁니다. 예, 인도량이 컨센서스에 거의 부합될 정도로 나름 준수하게 나왔어요. 근데 이걸 다 깎아먹는 이 하락은 이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뭐냐면 짧은 시간에 이렇게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냐 생각을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잘 나왔네 하면서 올라가면서 야 앞으로 이제 급등 가겠구나. 그래서 나도 가서 막 사보자 하고 이제 사는 거죠. 근데 사고 나서 봤더니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제 뉴스에 뭐냐 생산량은 41만 대였는데 인도량은 38만 대? 이 중간에 3만 대는 어디 간 거야? 이게 재고죠, 재고. 그러니까 이런 뭐랄까 부정적인 어떤 막 이 저게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머스크가 이제 지금 그 세제 법안이 다시 하원으로 가서 재의결을 받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은 이게 이제 실행이 되고 7월 4일 이 독립기념일 이 전에 이 그걸 끝내겠다라는 의지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신당 창당해 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했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말싸움 자체는 조금 이렇게 누그러지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이 자체는 뭐 사라진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 세제 법안은 통과시켜서 이걸 발효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머스크는 상당히 안 좋아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테슬라는 이제 인도량은 이 정도 나왔지만 이제 앞으로 미래로 봤을 때 자동차는 뭐냐면 일단은 자동차를 만들 때 들어가는 재료값, 인건비 뭐 이런 거 전체 다 그렇게 해서 이제 팔고 이제 뭐 이제 판매 가격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익률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산 제품들도 뭐 관세를 매겨져서 들어오고 멕시코산도 이제 관세 매겨져서 들어오고 우리나라 제품들도 우리나라 만도에서 만드는 브레이크를 모델 Y 이 뒷바퀴에 들어가죠. 그럼 이런 것들이 다 관세가 붙어서 들어가게 되면 수입을 해서 이 조립을 해서 이제 파는 테슬라는 이익률이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27일인가 22일인가 27일에 그 저기 실적 발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실적 발표에서 이제 이익률이 이제 어떻게 나오나? 얘는 이건 그냥 돈 계산이 아니고 단순히 몇 대 팔았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로 유추를 하는 거죠.
자동차를 이 정도 팔았으니까 얼마쯤 벌었겠다. 그러면 실적이 나아지겠다. 지난번에 1분기가 최악이었는데 이제 바닥을 찍고 앞으로는 개선될 일만 남았다 하면서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올라갔잖아요. 올라갔는데 여기서 이렇게까지 다시 원점까지 이것이 이렇게까지나 내릴 일인가? 그러니까 보통 주가는 상승을 이제 급하게 하면은 이제 이익 난 사람들이 막 생겨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소간의 이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는 있어요. 이게 한 3분의 1 정도, 좀 심하면 반절 정도까지. 근데 이게 원점까지 되돌려진다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의 이제 이 주식에서 이제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이제 공부 대상이 되는 이 재료에 대한 건데요. 뉴스에 대한 반응, 이 재료에 대한 반응, 그래서 재료 매매, 어떤 뉴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재료 매매를 하는 건데, 이 재료 매매는 좀 많은 공부가 필요하지만, 이제 간단하게 보면은, 이 각자 개인이 갖고 있는 포지션, 이 포지션의 상태 플러스 어떤 이제 재료가 나옵니다. 호재가 나오기도 하고 악재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자, 올라갔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엄청나게 매도가 나왔습니다. 아니, 인도령 발표가 잘 나왔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제 뭐 단타 매매하는 사람들이 뭐 그랬고 해서 한 이 정도 한 반절, 심하면 뭐 요 정도, 이 정도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수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올 일이냐 이거죠. 이 현상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게 이제 재료 매매의 이제 그리고 이제 이런 이게 약간의 그 뭐랄까 주식의 심리학, 돈의 심리학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학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는 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보면은 이 현상이 나타난 이유가 뭐냐면 이 이전의 상황이 그러니까 이 하락이 지속이 되면서 이제 물려있던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물려있던 분들은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물려있는 분들의 머릿속에 보면 뭐냐 이 트럼프와 머스크의 갈등은 이것은 아직 뭐 완결이 안 되었다. 또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뭐 여기서 매수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락을 당했다. 그리고 나서 호재가 나왔다. 근데 원금이 회복이 됐어요. 이 원금이 회복이 됐다. 결론은 뭐냐? 원금이 회복이 되었을 때 그 원금을 내가 다시 이제 챙겨 나가야겠다. 손실 부분, 그걸 챙겨 나가야겠다 하는 사람들의 매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을 달리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제 이런 현상을 보면서 아니 이게 뭐 여기서 이렇게까지 원 지점까지 하락할 일인가? 이렇게까지나? 하지만 이제 요 지금 테슬라에는 온갖 단타쟁이들과 옵션쟁이들 그리고 온갖 ETF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종목 ETF들의 금액량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완전히 트레이딩, 어떤 투자가 아니라 트레이더들의 집합소입니다. 항상 매일 해외 주식 당일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고 탔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그러니까 이 트레이더들은 가치고 뭐고 이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 개미들을 상대로
계속해서 돈을 뜯어내는 것이죠. 그야말로 타짜들입니다. 그런 타짜들이 몰려 있는 곳이다. 그런 타짜들은 이 개미들이 많이 몰려 있는 이런 종목에 가장 많이 몰려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트레이더 타짜다, 예, 단타 타짜죠. 근데 여러분들이 코스트코 같은 종목에 가서 활동을 하겠어요? 아니면 이 테슬라 같은 종목에 와서 활동을 하겠어요? 당연히 여기서 활동하죠. 왜냐면 조금만 눌러도 잘 털려 나가고 조금만 올려도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 하기가 너무나 좋은 것이죠. 예를 들면 내가 주식에 있어서의 어떤 경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경험이 뭐 소중하다 뭐 이런 얘기보다도 그러니까 기억에 자꾸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억을 바탕으로 이제 활용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예를 들면은 주식시장에서는 좀 황당한 일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상을 빗나가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대표적인 게 예전에 김정은과 그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에서 만나서 이제 뭐 핵 협상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전에 살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도 그러니까 평양에서 기차를 타고 베트남까지 뭐 그때 40시간인가 50시간을 타고 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트럼프도 에어포스 원을 타고 멀리 있는 베트남까지 갑니다. 굳이. 예. 근데 이렇게 어떤 만남이 성사가 된다. 예. 그러니까 보통 정상들의 어떤 이런 중요한談判 이런 걸로 인해서 만남이 성사가 되는 경우에는 이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석기 시대처럼 이렇게 전화도 없고 뭐 인터넷도 안 됐던 시기에 일단 우리가 만나서 테이블에 앉아서 어떤 의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결론을 좀 내보자. 그러기 위해서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는 뭐 전화도 있고 다 되니까, 그리고 이 사전에 어떤 특사도 다 파견을 하고, 그래서 어떤 의제에 대해서 조율을 해서 이제 합의를 보죠, 먼저 사전에. 그래서 그 합의 본 내용을 가지고 가서 이제 쇼를 하는 거죠. TV 앞에 나와서 둘이서 악수하면서 우리가 이런 합의를 보게 됐다. 합의 공동 성명문 같은 것을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당연히 99% 확률로 이 사람들이 먼저 무슨 합의를 봤구나. 그래서 그거를 어떤 상징적인 장소에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하긴 싫으니까 이 상징적인 장소에서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합의가 됐으니까 언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저 먼 베트남까지 기차 타고 언제나 거길 가나, 먼데 뭐 내가 그래도 이번 합의가 중요하니까 그래도 기차 타고 가준다 하고 간 거죠. 예. 근데 거기에서 기존 합의 본 내용을 그냥 깨버리고 이거 안 되겠어 하고 나 집에 돌아갈래 하고 가버리는 트럼프. 예. 이런 것이 말이 되냐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당시 대북 관련 주식을 샀던 사람들은 황당한 거죠, 진짜. 그리고 그 다음에 하한가를 맞아버렸어요. 제가 이랬습니다. 대북 관련 주식을 사가지고 이 황당한 판이 깨지는 판을 보면서 너무나 황당했어요. 근데 돌이켜 보면은 주식시장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항상 이런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코로나 때도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거기가 엄청난 폭등장의 시작점이었던 것이죠. 왜 코로나로 뭐 실업자가 늘어나고 막 그러는데 주가가 왜 올라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국민지원금이 막 풀리고 있는 상황을 코로나 초기에 반등장에 보면서도 사람들은
이거 주식을 사도 될까? 사도 사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굉장히 이런 일들이 주식시장에 많이 있어요. 예. 어, 이제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올 건데,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라기보다 제가 이제 저는 좀 옛날 사람이니까, 예. 연준 의장은 그러니까 연준은 미국 대통령 위에 있는 사람이다, 위에 있는 기관이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히 연준 의장을 중간에 자른다고 지금 막 트럼프 대통령이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근데 세상은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 그래도 앞으로 연준 의장을 자르느냐 못 자르느냐. 예. 그래서 금리 인하를 앞당기느냐. 그러니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죠. 예. 연준 의장을 잘라버리고 바로 금리 인하를 하고 공격적인 금리 인하 시사를 하고 이제 금리 인하를 하고 예. 그때쯤에서 이제 해외에서 이번에 베트남에서 20% 관세가 매겨졌죠. 이제 이 물건들이 이제 들어오겠죠. 플러스 되고 그러면 물가는 다시 상승을 할 것이다. 그러면 이번에는 경기 침체가 나타날 것이다. 저번에는 코로나 때는 물가가 상승을 해도 첫 번째 물가 상승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 물가가 낮았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견딜 수가 있었죠. 근데 요번에 물가가 한번 상승하면은 요번에는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경기 침체가 나타날 것이다. 소비의 감소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실업률의 증가가 나타날 것이다. 자, 이렇게 되어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을 자르고 새로운 이제 의장을 안치고 하는 이런 초유의 사태, 연준 의장을 중간에 잘라버리는 이런 초유의 사태, 뭐 이런 것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은 연준에서도 이제 좀 이렇게 반발 세력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혼란이 좀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 새로운 연준 의장을 앉혀놓고 그 연준 의장이 빨리 어떤 장악을 하고 안정을 시켜주고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하고 그러면은 이제 물가는 상승하고 네. 물가가 상승해도 아마 새로운 연준 의장은 이 정도 물가 상승 괜찮다 하면서 계속 금리 인하를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했는데 왜 주가가 하락을 해? 뭐 이상한 기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단 말이죠. 자, 제가 이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주저리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오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우리가 어떤 재료가 발생이 됐을 때 나의 어떤 포지션 상황에 따라서 그 재료를 받아들이는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어떤 분이 숏을 쳤다. 숏을 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됐고, 숏을 쳤는데 쭉 내려가다가 베트남과 20% 관세 협상이 됐다. 라는 소식으로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숏을 치신 분 입장에서 봤을 때 향후에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까를 이런 베트남 소식을 들으면서 또 트럼프가 연준 의장 사임하라 뭐 이런 뉴스를 보면서 또 주가가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될까? 자, 반면 요 바닥을 잡으신 분이 계시다. 여기를 잡으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 그러니까 뭐 관세 협상 잘 됐고 파월 의장 잘라버리려고 하네? 그러면 앞으로 새로운 의장이 와서 금리 인하해 주겠네? 좋을 것 같다. 이런 쪽으로 계속 이제 생각이 쏠리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가다가 이제 어떤 악재가 나와서 이렇게 하락을 했다. 그래도 이 악재를 소화하고 결국엔 다시 가게 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이제 쏠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숏을 치시는 분이 어떤 악재가 바탕돼서 주가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면 더 하락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재료가 나왔을 때 그 재료를 내가 얼마나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거에 의해서 굉장히 유연하게 매매를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유연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분들은 잘 상승하고 있을 때도 여기서 매도를 할 수가 있고, 정말 무섭게 하락을 하고 있을 때도 이런 데서 이렇게 매수를 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이죠. 이렇게 무섭게 떨어질 때도 이렇게 매수를 할 수가 있다. 주식은 정말 생각을 깊게 들어가면 갈수록 복잡하게 보려면 엄청나게 복잡하게 볼 수가 있어요. 단순하게 보면 엄청나게 단순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뭐 예를 들면 나는 그냥 120선 이상에서는 매도하고 120선 이하에서는 매수한다, 이렇게 그냥 단순 무식하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단순 무식하게 하는 방법이 오히려 강력하게 작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제 이 초반에 엄청나게 큰 변동, 급변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와, 왜 이렇게 요동을 칠까? 그러니까 호재 나와서 급등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바로 다음부터 계속 하락하는 건 이건 또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감사합니다.